자, 미니 테스트 1번 목적이죠. 자, 바로 간다잉. 일단 첫 번째, 주제는 학교에서 하수도 공사가 일어나서 목요일에 조기 하교한다. 공지를 편지로 씀. 아, 편지로 씀. 요게 주제고, 그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하면, 그 셀레마 엘레멘트리 스튜던트 이거는 몰라 안 오르니까 됐고, 두 번째는 as many of you,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may already know, 미리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듯이 there has been, 있어 왔다. 네, has been을 썼죠. 현재 완료. 그래서 있었다 혹은 있어 왔다. Sewage overflow issue. 그러니까 하수 역류 문제죠. 하수 역류 문제가 있었다. Near the storm drain. 여기서 storm은 폭풍이 아니라 하수구. 그러니까 원래는 빗물을 뜻하는데 drain은 배수관이니까 빗물 배수관의 하수구죠. 그러니까 빗물 배수관 근처에 on our campus. 우리 캠퍼스에 있는 빗물 배수관 근처에 이런 하수구 역류 문제가 있어 왔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래서 as를 듯이라고 해석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됐고 주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사를 하니까 목요일에는 일찍 집에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건데 내용 단락을 정리하면 첫 번째 문제 발생 역류가 생김 왜 생겼는지는 몰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응이 일어난다 이거 내용 흐름을 내가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안전을 우리는 확보를 했다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핵심 공지를 해주죠 4월 19일 목요일날 12시에 조기 하교할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당부. 당부는 픽업을 준비를 해달라 부모님들아. 요 말이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너희들 초등학생이니까 너희들은 안 가겠지.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초등학생들은 혼자 못 가니까 픽업 준비 좀 해달라 요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픽업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목적의 글을 가진 편지글이다. 그 상원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도표나 목적 문제, 이런 실용문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작년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다. 그래서 핵심 공지 문장 이런 거를 찾는 게 목적을 파악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방금 전처럼 이제 4월 19일 12시 이런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날짜나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짜나 숫자가 나온다면 잘 유의하고 이거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꼭 외웠으면 좋겠는 단어는 어, 스웨이지 요거 하수 요 단어랑 그 다음에 디스미스는 해산하다 혹은 하교시키다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 urgent 긴급한 우리 이제 긴급하게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런 단어들은 뭐 어휘 문제로 나오거나 신경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꼭 외워두자.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심경인데 심경은 별로 안 어렵죠. 빠르게 넘어갈게.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하면 이 쉐이라는 사아가 일어났다. From the deep sleep, 흑수로 깊은 잠에서 일어났다. In the dark cave, 흑수로 어두운 동굴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시작하면서 뭐 심경의 변화를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이제 어두운 동굴에서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내 드론이 막 자기 움직임을 감지하고 뭐 이런 지금 어떻게 상상이죠. 그런 걸 꿈꾸고 있는데 일단 주제는 뭐냐면 위험하다고 오해하다가 긴장했겠죠.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안도하는 이 쉐이다. 심경 변화를 보여주는 글이다. 요건데
음, 좀 내리면, 어, 그, 일단 4단 내용을 정리해 줄게요. 4단 내용, 일단 첫 번째, 긴장 보조 1. 드론이 자동 응답기에 부딪혀서 동굴 밖에 소리가 나는 이야기. 이거 긴장했겠죠? 밤에 눈 뜨자마자 갑자기 드론이 응답기에 부딪히고 밖에서 막 소리 들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긴장 고조 2. 콩을 꺼내고 먹잇감이 되기 싫다 하면서 동굴 밖으로 나간다. 완전 상상하고 있죠, 지금. 세 번째, 반전 발생. 반전 발생은 아무도 없었고 드론도 사라졌다. 음, 자동 응답기 불빛만 깜빡거렸다. 그게 이제 지원들이 이제 상상하는 거죠. 네 번째, 안도. 메시지 재생만 계속되는 걸 보고 깨닫고 안도의 한숨. 이제 누구 단다 다시 침대로 복귀. 요게 이제 이 글의 내용이다. 별거 없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밤에 있는데 혼자 방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제 굳었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핸드폰 알람이었다. 그래서 이 순간 뭐냐 하면서 힘 빠지는 느낌. 그래서 tense, 긴장감 있다가 tense, 긴장감 있다가 relieve, 안도하는 그런 신경의 변화였는데 그 신경 추론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앞 신경의 근거가 나오고 음, 앞 신경, 꼭 신경은 앞 신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전 신호가 있다. 방금 전처럼 아무도 없다. 뭐 자기가 기대한 만큼 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심경이 나온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흐름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 문제나 어휘 문제 혹은 방금 전처럼 신경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잡는 거. 이 지문에서는 그 sigh of relief라고 하면서 relief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 그러면서 심경이 변화한 게 나오는데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겠고 이 지문에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 단어는 uneasily, easily는 쉽게인데 uneasily는 불안하게죠.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sigh of relief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거는 안도의 한숨이죠. 그러니까 안도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은 pray,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먹잇감인데, 먹잇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음으로써 얼마나 야가 긴장했는지를 핵심 단어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 잡으면 되겠다. 그 다음 3번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3번은 이제 주장이죠. 주장의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적어봤는데, 이거 보면은, Have you ever been with someone? 넌 누구랑 함께 해본 적이 있냐? 일단 마무리는 질문으로 되고 질문이 있으니까 동사로 시작했겠죠?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한 적이 있냐 with someone 누구랑 함께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해석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기 전에 웬절이 먼저 왔죠. 그러니까 원래는 후절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웬절을 또 넣은 거야. 그래서 웬절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웬절 나왔으면 주어 동사 다 튀어나와야 되고 주어 동사가 they do you a courtesy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니한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이런 뜻이죠. 호의를 베풀었다. courtesy. 그래서 and you offer thanks.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할 때 요때야. 그래서 웬절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도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니는 함께 한 적이 있냐 누군가랑 그래서 who says my pleasure 이렇게 바로 가도 된다. 즉 천만에요라고 여기는 해석이 나와 있는데 my pleasure는 이제 나의 기쁨이죠. 누군가가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천만한다는 건 우리는 이제 별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랑 같이 해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첫 문장은 그렇고,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친절을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면 기쁨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음, 그러니까 작은 친절을 많이 베풀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용 흐름을 보면 첫 번째 단락에 도입 질문, 친절한 사람을 방금 첫 번째 문장에서 읽은 것처럼 어, 사람을 만나본 적 있냐 물어보고 두 번째 실험 제안 매일 해봐라 이렇게 실험을 물어봐 지문 안에서 그 다음 네 번째 예시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도 있을 거고 친절한 말도 있을 거고 멘토링 제안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감사 이메일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예시를 막 나열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결론 기분이 안 좋아도 더 해봐라. 그러면은 선한 행위는 바로 너가 행복한 행위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글이다. 그래서 네가 친절을 베풀면 네가 가장 강력하게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실제로 이제 요지를 물어보거나 주장을 물어보는 건 사원고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런 지문들처럼 어, 팁 하나 주자면 지문 안에서 must나 should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주제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최상급 표현 썼죠. 여기 보면은 This is truly is one of the easiest 이렇게 최상급 표현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이런 지문들을 만났을 때는 주장이구나 라고 파악하면 되고 뭐 친절하다, 친절하면 네가 행복하다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단어만 좀 정리해주면 꼭 알았으면 좋겠는 단어. commit. commit는 약속하다, 실천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out of the blue라는 표현이 나와요.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는 뜻밖의. 어렵다. 치는 게 어렵네 이거. 뜻밖의 갑자기 좀 이해 저희는 패드가 있는데 적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goodness. 이건 뜻이 뭐야? 좋음이 아니다. 선행이다.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단어를 좀 외워놓고 있으면 나머지 어려운 거는 분석지 보면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내용만 이해를 좀 해보자. 그 다음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4번 갈게. 4번은 하미추죠. 하미추부터는 지문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그냥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좀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하면 No matter how well you feel 그 다음에 네가 얼마나 잘 느끼더라도 뭘 느끼는데 you can make prediction 네가 예측을 잘할 수 있다고 잘 느끼더라도 You cannot be certain. 니는 확신할 수는 없다. 첫 번째 문장에서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no matter how가 나왔다. 그래서 부사절로서 no matter how 썼기 때문에 however로 바꿀 수 있겠죠? 뭐 이 정도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암만 예측을 잘해도 확신은 못한다는 말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부터 먼저 잡으면 역사는 반복되진 않는다. 하지만 유사한 패턴이 있고, 패턴을 알면 그 투자자한테 판단의 맥락이 될 수 있다. 제공한다. 뭐 이 정도 잡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유사한 패턴이 있다. 이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가져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주제를 잡는 이유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선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투자자의 판단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패턴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한계를 제시한다. 방금 전에 읽었지? 아무리 네가 잘하더라도 미래를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전문가도 예측을 다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투자에는 음, 급변 상황이 계속 생김. 그래서 두 번째, 전문가의 역할. 그러면 전문가는 뭘 역하나? 그냥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전문가의 역할은 과거의 상황을 경험으로 패턴을 인식한다. 자, 과거의 상황을 경험으로 패턴을 인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음, 이제 여기서는 경제니까, 지금 뭐 요새 막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 근데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뭐 1개월 동안 계속 쭉쭉 오른 게 2개월도 오르고 3개월도 오르고 4개월도 오르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쭉 올랐으면 떨어지는 날도 무조건 있고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오르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걸 보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전문가가 공부를 해놓고 그럼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내가 정확하게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다 보면 한번 떨어지는 날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패턴이지. 그래서 과거의 상황을 경험으로 패턴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 세 번째는 핵심을 인용한다. 되지는 않지만, it rhymes라고 얘기하면서 패턴의 유사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이제 그냥 it rhymes 하면서, rhyme은 뭐야? rhyme은 우리가 보통 랩할 때나 얘기하는 건데, 라임이 맞다 하잖아. 그냥 비스무리한 단어들로 계속 반복되는 건데, 라임이 계속 맞아 떨어진다. 즉, 패턴이 계속 비슷비슷하게 간다. 어,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라임은 비슷하다, 패턴이 비슷하다, 이 말 하는 거고, 결론은 경험이 맥락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낯선 상황도 친숙하게 다룰 수 있다. 패턴을 안다면, 즉 반복되진 않지만 유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그 패턴만 안다면 우리가 낯선 상황도 친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다. 우리도 보통 이제 기출 문제 보잖아, 수능 기출. 기출 문제 보는 이유는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상원고등학교에서 문제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상원고등학교 작년 기출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이렇게 함의추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함의추 문제가 만약에 학교 시험 내신에서 나왔다면 물론 주제를 알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게 맞는데 만약에 주제가 안 떠오른다면 그 다음 문장에서 보통 뒷받침을 해준다. 방금 여기서도 it rhymes 하고 so the pattern have similarity 이렇게 패턴은 유사성이 있다라고 패턴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해주죠. 그래서 같은 말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뒷문장 보면서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단어 세 개는 일단 familiarity죠. 친숙함이죠. 친숙함은 유사성 그리고 패턴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핵심 단어라서 요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similarity 요것도 뜻이 유사성이죠. 요거는 그냥 주제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라. 그 다음에 pinpoint라는 단어가 나온다. 포인트는 짚어내다. 그 다음에 정확히 찾다 요런 뜻인데 여기서도 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요거는 정리를 좀 해놓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5번 간다. 5번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Considering children's profound early learning. 자, 일단 considering, 여겨봐라. 고려해봐라. 뭐를? 아이들의 심오한 초기 배움, 혹은 조기 학습이죠. 아이들의 조기 학습을 심오한 혹은 깊은 엄청난 조기 학습을 생각해봐라. it is important. 딱 봐도 가주어진 주어죠. It is important 하면서
뭐가 중요한데 to 부정사하는 게 중요하다. to recognize 알아차리는 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아들의 경험이 다른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From those of adults. 어른들의 것과 다른 거가 중요하다. 얼마나 다른지가 중요하다. 즉, 이제 조기 학습을 하는 건 좋은데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랑 경험하는 게 다른지 우리가 알고 경험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만 지겠지?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하려면 어른이랑 아들이랑 다르다 하는 걸 좀 알고 좀 시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제는 아이들은 어른과 같이 살지만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여기서는 아들이랑 어른이랑 뭐가 다르다?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전혀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오래됐나? 어. 그래서 흐름을 정리하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의 흐름을 가냐면 일단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제기. 아이와 어른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두 번째, 신체적인 차이를 얘기해요. 초점이 안 맞고, 이 애기들은 초점이 안 맞아. 그릿하게 보인다. 배고파도 부엌에 못 간다. 못 가. 왜냐면 애기니까. 불편 스스로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애기들은 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뭐 배고프다고 해서 소리만 빽빽 지르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인지적 차이. 숫자 알아요? 몰라요. 경제 알아요? 몰라요. 개념이 없다. 없음, 그리고 세상은 전부 지금 보고 있는 공간이 야한테는 세상이다. 인지는 야는 못밖에 못하는 게 우리는 이제 저 벽 뒤에는 딴반 아들도 있을 거야. 저 벽 뒤에는 딴반 아들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는데 아들은 인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온 세상인 거야. 그게 다르고 결론.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하면서 유아, 미취학, 아동도 어른 세계의 특징을 모른다. 좀 커도 모른다. 아들은 더 모르는데 유아, 미취학 되면 더 모른다. 요 말이죠. 그래서 우선순위, 공포, 보상 이런 걸로 아들 움직인다. 때려야지 안 하고 사탕 줘야지 하고 우리랑 다른 우선순위다.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중간고사 공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선순위가 다르다. 야들은 눈앞에 배고프면 배고픈 거 움직여야 돼. 그게 이제 다른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은 공간에 살지만 인지적, 신체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애기가 막 응애응애하면서 장난감 사주려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장난감을 못 사줘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돈이 뭔데?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완전.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고 실제로 주제 문제는 상호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나요? 엄청 많이 나오죠. 어, 보통은 첫 문장에서 다 잡힌다. 첫 두 문장 정도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가주어 진주어 쓰면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했고 어, 요것만 잘 잡아가도 주제는 바로바로 잡힌다. 내가 세 단어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키워드라서 내가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는 거. 일단 하나는 inhabit. inhabit. inhabit 뜻이 뭐야? 뭐야? 저 키우는 이거. 거주하다, 살다. 아들이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랑 완전 다른 세상에 산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vantage point라고 있어요. vantage point는 뜻은 시점과 관점인데 아들은 아들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는 우리의 시점으로 보니까 관점을 이해를 해놔야지 아들을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홀마크라는 뜻이 나옵니다. 홀마크는 특징 이런 뜻인데 꼭 알아야 되는 우리의 특징들, 어른 세계의 특징들, 아이들은 모르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hallmark of modern life라고 나왔어요. 그게 즉
우리는 알지만 아들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hallmark of modern life as an adult. 어른의 입장이에요? 아들의 입장이에요? 그쵸. 어른의 입장이죠. 아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고진물이다. 그다음. 자, 그다음 6번. 분명히 6번은 아들이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도대체 첫 번째 문장도 맛이 갔고 주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 구조를 내가 다 괄호를 쳐놨죠. 일단 despite 오면서 이건 뭐죠? 접속사인가요? 전치사인가요? 전치사 나왔죠? 전치사가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돼요. 혹은 명사구가 나오거나. 그래서 the fierce doctrinal debate, 격렬한 토론 and associated controversies, 이런 연관된 논쟁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사구가 겁나 길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논쟁과 그런 토론이냐? 여기 이제 선생님들 좀 정리를 하는데, 이끌어지는, 주도하는, legal scholar and practitioners, 그러니까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주도하는, 이렇게 수식받고 있죠. over the laws, 법에 관한 한, 법에 관해서 of the political violence, 정치적 법의 정치적 폭력의 법에 관한 한 그런 법적인 철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주도하는 토론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즉, 정치적 폭력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죠? 그걸 막으려고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했는데도 라고 했어요.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주절을 읽어보면 The outcome of the most serious of struggles, 이 투쟁의 결과는, 가장 심각한 투쟁의 결과는 발생하는 투쟁의 결과인데 어디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적 영역 내에서, 법의 사회적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occurring, 이런 투쟁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우리는 지금 예상하고 있죠? 이게 잘 안 돌아간다는 걸. can be determined, 결정될 수 있다 by configuration. 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구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of power, 권력의 구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어떤 권력? that are largely, 대체로 외부의 exterior, 외부에 있는 그런 권력에 의해서 to the field, 해당 영역의 외부에 있는. 즉, 암만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법학 실무가들이 암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까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냐 하면 결정하는 거는 암만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 필요 없고 힘 센 놈이 다 결정을 하더라 라는 말이죠. 이해됐나? 주절만 보면 돼. 무슨 말인지 너무 길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주절만 보면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결과는 결정될 수 있다 권력 구도에 의해서. 즉, 힘 센 놈들이 다 결정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제 정리. 정치 폭력에 관한 국제법은 인권 보호를 좀에 할 수 있지만,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권력 구도가 실현을 제약한다. 내가 오타가 있더라도 좀 봐줘라. 이 말이죠. 말이 어려운데, 이런 국제법 만들어 놓고, 토론과 논쟁해가 국제법 이렇게 우리가 지키자라고 해서 인권 보호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힘센 놈이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이해됐나? 별거 없죠? 더러운 세상. 1번. 내용 정리. 역설 제시. 법 논쟁 열심히. 결과는 외부 권력이 결정한다. 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읽었고, 두 번째, 구조 설명. 강대국이 통제,
패러다임을 쉽게 얘기하면 강제국의 통제에 있는 법, 무력을 쓰는 강대국. 힘으로 그냥 다 한다는 거죠. 무력으로 한다는 건 이제 힘이 좋으니까 그냥 막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가능성 언급. 가능성은 전시의 인권 보호 증진에 법이 기여할 수는 있다. 어, 그러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무조건 무력으로 한다고 무조건 이기냐?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전쟁이더라도 여자는 죽이면 안 된다. 뭐 아들은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인권적인 법이 좀의씩은 기여할 수 있다. 네 번째, 핵심 한계. 그렇다고 해도 근본적인 권력 구도가 다수 권리 우선시 못함. 여기서는 미지수라고 했거든. 이게 국제법의 문제다. 결국에는 강한 놈만 계속 지 하고 싶은 대로 법을 조정하고 지 힘대로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 논쟁도 열심히 하고 실무자들도 얘기하고 법조가들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건 다 강대국들이 찌지고 뽑고 다 하더라. 그런 말이다. 됐나요? 그래서 뭐 피파 규칙 같은 거 만들어도 축구에서 피파 규칙이 있더라도 실제로 돈 많고 힘센 나라 팀들이 막 입김을 더불어서 법을 좀 바꾼다던가 규칙을 바꾸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법도 마찬가지로 법은 있지만 강대국 권력이 훨씬 더 강하다 이 말이고 사원고등학교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빈칸 문제로 많이 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에서 despite 보고 나서 주절 예측한 것처럼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간다. 그래도 법 토론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 글 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센 놈이 장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 지문에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단어는 exterior.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 결정되니까 이런 외부의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underline. underline은 근본적이다. 뭐 이제 밑에 누워 있는 거 있다고 해서 하나 더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underlying은 뭐다? 근본적인. 근본적인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 힘센 놈한테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prioritization. priority는 우선순위고 prioritization은 우선시야. 명사로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 소수 권리 이렇게 원래 싸울 때는 다수로 원래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강한 놈이 우선시 되는 그런 슬픈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 질문의 다예요. 그 다음 7번인데 7번의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해석하면 cynicism is a source of the paralysis라고 했어요. 마비죠, 마비. paralysis는 냉소주의는 마비의 원천이다. 좋다, 안 좋다? 냉소주의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럼 딱 봐도 안 좋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기본적인 귀인 오류로 인해서 여기서 귀인 오류는 뭐냐 하면 인간 탓이야, 인간 탓. 인간 탓. 인간 탓 오류로 인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 경제적 구조가 아닌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즉, 인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인간 탓. 인간들이 잘 뭐 해석하는 거다. 네가 뭐 해석하는 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귀인은 보통 남 탓인데 이 지문에서는 인간 탓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서 인간 탓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보면 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인도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너무 안 줘. 그 신분 제도 막 카스트 제도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돈을 만약에 너무 안 준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10씩 주고,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는 $1씩 주면은, 거지가 된 이유는 뭐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열심히 했지만 사회적인 구조가 더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맨날 인간 탓만 하는 그런 오류가 있더라.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말을 겁나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귀인 오류로 인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 경제적 구조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탓으로 돌린다. 이해됐지? 그래서 흐름을 보면 편향을 소개, 편향이 뭔지, 기인 오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그래서 피해자를 탓하기, 보험 거부할 때 이렇게 편향을 한다. 이렇게 설계를 가지고 그다음 반응 1. 어, 내가 그들 운명을 만든 게 아니야. 라고 대통령님이 얘기하는 거죠. 어, 나의 책임 없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반응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꼴 나는 거다. 어, 하면서 여기서 데설트, 응분의 결과다. 당연한 결과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응분이 당연한 거야. 이런 논리를 펼치더라. 그 다음 네 번째, 결론을 지으면서 서구 개인주의에서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개인의 능력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이죠. 아주 슬픈 글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다시 한번 더 인간 탓이 오류가 생기는데 사회 경제적 구조가 아니고 계속 인간 탓만 하더라. 어, 오휴가 아니고 오류데이. 미안. 이런 거 좀 봐줘래. 자, 근데 지문도 보면서 이것도 보면서 봐서 그래. 자, 그래서 시험 망한 친구가 있는데 네 공부 안 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가 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OMR 카드를 갑자기 바뀌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잡아줘야지. 계속 못했다고 막 뭐라 하면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꼭 알았으면 좋겠는 단어. 나 이 지문 꼭 알았으면 좋겠는 단어 너무 많지만 내가 이제 세 개 꼭 집었는데 어, attribution이죠. attribution은 뭐 아들이 뭐 증정하다 뭐 나눠주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distribution이고 attribution은 여기서 이제 귀인 탓으로 돌리기 명사로 탓으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 그 다음에 cynicism, cynicism. 요거는 냉소주의. 냉소주의가 즉 겁나 T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겁나 T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네가 못해서 그런 거잖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 냉소주의. 이것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베네피선스. 아이 참. 베네피선스. 이건 선행이죠, 선행. 자선.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나온다. 요거는 세 개 정도는 꼭 외워놓자. 그래서 지문에서 이렇게 주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목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핵심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핵심 단어 이런 것도 알고 있는 상태로 지문에 들어가면 좋겠다. 나머지 문장은 구조 분석지로 한번 보고 그다음 12번 간다. 12번은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해서 헬륨은 요 지금 콤마 찍혔죠? 콤마가 찍히면 그 다음 콤마를 딱 찾아야 돼요. 요 있죠? 요서부터 요까지는 다 동격으로 명사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헬륨을 설명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헬륨 can be found 찾아질 수 있다. 지구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 문장인데 설명하려고 헬륨 그게 뭐냐 하면 second most abundant 가장 두 번째로 많은 원소다. 이 우주상에서. 원소인데 그게 찾아질 수 있다. 지구에서 only 오직 in a few underground pocket 언더 지하의 어떤 장소, 어떤 특정 장소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that trap this gas.
이러한 기체를 가두는 underground pocket인가 봐.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서 찾아지는데 이 this gas는 뭐예요? 헬륨 얘기하는 거죠. 그 헬륨을 가둘 수 있는 그런 underground pocket이다. 그 지하 공간이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몇 군데 존재를 안 하나 봐. 헬륨만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곳은. 그래서 주제는 뭐냐 하면 헬륨의 특성이다. 헬륨의 특성. 그다음 아이 참. 그다음에 우주 분포 원리. 음, 뭐 빅뱅 우주론 설명문이다 그냥. 이거는 뭐 주제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왜냐면 설명문이기 때문에. 헬륨의 특성을 가지고 우주 분포 원리랑 빅뱅 우주론 가져와서 헬륨의 특성 뭐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설명문인데 이게 지금 왜 일치 불일치고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냐 하면 이거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밖에 못 내고 요지나 빈칸 이런 거 내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보다는 순서 문제 낚시치거나 일치 불일치 낼 수 있다. 그래서 내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잡아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건 순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야가 먼저 와도 상관없고, 야가 먼저 와도 상관없고, 야가 먼저 와도 상관없기, 물론 상관이 있는데, 설명문이다 보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되더라도 그냥 배째락 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문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죠. 방금 전에 이제 this gas 하는 것처럼 이런 연결사나 지시사, 대명사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용 흐름을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헬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그림 먼저 티 나온다. 드럽고가 아니고 드물고 지구에서 흡입하면 무슨 목소리가 난다? 미키마우스 목소리가 난다. 기묘한 목소리가 난다. 음, 밀도가 낮았어.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주 분포. 우주에서 누구에 분포하고 있냐? 수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원소 합의 4배나 된다. 뭐가? 헬륨이야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수소 빼고 모든 원소 다 합쳐놓으니까 그거 곱하기 4배 해야지 헬륨 양이 되더라. 우주에 그 정도로 있더라. 그 다음 세 번째 빅뱅을 예측한다. 전 우주 원자의 최소 8%가 헬륨이다. 그래서 원시 불덩어리가 탄생 직후 그 다음에 헬륨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야. 음, 다 헬륨이니까. 원시 불덩이가 탄생한 직후에 만들어졌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야. 이거는 뭐 몰라도 돼. 다 100% 이해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추가 생성. 헬륨이 추가 생성되겠죠? 별 내부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이 추가로 축적이 가능하다. 8% 미만인 데는 라고 이 글에서 얘기를 한다. 네. 뭐, 그 정도? 그 헬륨의 이거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안한데 내가 뭐 더 이상 쉽게를 얘기 못 하겠다. 그냥 헬륨 이야기라서 그냥 헬륨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어법 유형이 나와서 말이지만 사원고에서는 어법 문제 참 좋아하죠. 그 작년에는 이제 투부정사, 동사 자리에 어법 꿀팁, 어법 기출 때리기. 작년에는 동사 자리에 투부정사 갖다 놓는 거. 요런 거 장난질 치는 거. 어떻게 갖다 놓냐면 주어 놔두고 긴 주어. 요처럼 주어가 있는데 can be라고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어가 기니까 이렇게 길어졌을 때 동사가 없더라도 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동사 체크, 단수인지 복수인지부터 준동사절인지 아닌지, 준동사인지 동사인지 이런 거 정도만 체크하면 참 좋겠다. 요 지문에서 꼭 외웠으면 좋겠는 단어는 헬륨이 풍부하다 했으니까 풍부한이라는 단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진동 주파수 vibrational frequency 진동 주파수 요거는 외우자. 그 다음에 accumulate라고 있는데
축적하다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면서는 축적하다 겁나 좋아하기 때문에 요 정도 단어는 우리가 외워놓고 있자. 자, 그 다음 13번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때릴게. 자연 선택은 반응한다. 압력에 반응한다. 만들어진 가까이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immediate 나왔는데 immediate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급박한 뭐 이렇게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immediate 뜻은 본디 뜻은 원래 뭔가 시간도 가깝거나 위치도 가깝거나 둘 다 시간이 가까우면 금방 급박한 거고 장소가 가까우면 인접한 거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immediate 뜻은 둘 다 된다. 시간도 되고 장소도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압력은 어떤 뭐 공기 압력이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비가 겁나 때리는 환경은 비의 압력을 계속 받는 거고 해가 계속 쬐는 사막은 사막 물이 없는 이런 건조한 압력을 받는 거고 힘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된대. 그래서 자연 선택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요 말이고 주제는 정리를 하면 자연 선택은 무작위도 아니고 방향성도 없고 현재 환경의 압력에 반응하면서 환경이 바뀌면 유리한 특성도 바뀐다. 요 말이죠. 그게 주제다. 뭐 약식으로 뭐 자연 선택은 무작위 방향성도 없고 압력에 반응한다 이렇게 해도 된대. 하지만 요거 다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고 흐름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자연 선택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자연 선택이 어떻게 나오는지 무작위 아님 방향성 없음 그리고 예지력 없음 이렇게 나와요. 방향성이 없다는 거는 무조건 목이 긴 쪽으로 크는 기린처럼 목이 긴 놈도 있고 아니면 목이 짧은 놈도 있어요. 다 다르다. 그 물고기는 목이 없잖아. 그래서 진화를 하면은 뭐든지 길어야 된다. 그런 것도 거짓말이고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한쪽으로만 크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예지력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날씨가 좋았으니까 행복하게 지금 있는 압력을 하나도 안 받고 살 수도 있지만 날씨가 추워질지 건조해질지 비가 많이 온 날씨가 될지 알아요? 난 대구 날씨도 예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모른다. 그게 자연 선택의 특징이고 두 번째 선택 원리. 자연 선택이라는 건 이제 보통 기린으로 치면은 목 긴 놈들은 살아남고 목 짧은 놈들은 죽었다 이 말이죠. 그게 자연 선택이에요. 그게 기린처럼 이렇게 목이 긴 놈들만 남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선택의 원리를 현재 환경에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유전적인 변이가 선택된다. 즉, 목이 긴 놈들이 살아남는 그런 유전적인 변이가 선택되더라. 말이었는데 원래 기린처럼 목이 점점 길어지는 유전적 변태들이 이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시가 있는데 갈라파고스 예시가 나온다. 그래서 1983년에 강우량이 폭증을 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큰 씨앗은 다 둥둥 떠다니면서 날아갔고 작은 씨앗만 땅바닥에서 남아있더라. 뭐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얕은 부리에 작은 핀치라는 새가 맞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야들이 유리해진 요 말이죠. 핀치는 그냥 참새라고 생각하자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새 같은 거, 두루미 같은 거 있잖아. 두루미 같은 거는 입 겁나 크잖아.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아몬드를 먹기가 어렵다고. 근데 참새는 그냥 입 조금만 입 조금 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결론, 네 번째. 비가 많은 해에는 작은 핀치가 빠르게 번식. 그래서 자연 선택은 환경의 한 세대 뒤처진다. 음, 이 말은 뭐냐면, 환경이 어떤 일이
환경은 B인데, 비가 내리고 나서야 작은 피치들이 이겨 먹었잖아. 비가 내리는 와중에 이겨 먹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한 세대쯤 뒤에 그렇게 티가 나더라. 요 말이에요. 대체. 별내용 없죠. 그거 나머지는 읽어보고, 여기서 선생님이 보면서, 음, 조금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건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 사원고등학교에서 나왔던 걸 한번 생각해보면 그 이렇게 비슷하게 모의고사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제랑 닮아 있는 문장 그리고 어휘의 방향 근데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장을 읽고 이 어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지문에서 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까 생각을 했을 때 꼭 알았으면 좋겠는 단어는 단어 3개 또 잡아줄게. foresight 뭐라 했어? 예지력. 요거는 또 장난질 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reproduce 뭐죠? 번식하다. 요거는 꼭 외우고 그 다음에 dynamic 요거는 역동적인 이런 뜻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 놓고 역동적이지 않게 뭐 static 이런 걸로 나오거나 reproduce 안 하는 거면 뭐 이제 뭐 그냥 혼자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단어 장난질 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마지막. 자, 14번 보자. 14번 첫 번째 문장 해서 바로 갈게. 자, 보자. Natural tendency, 자연적인 경향. 콤마 찍어지, 콤마 찍으면 뭐라 했어? 그 다음 콤마를 찾아라. 그 다음 콤마, psychology, 이거 다 필요 없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콤마 보면 요 있죠. policy까지. 그러면 주어는 요거고 동사는 is다. 그래서 자연적인 경향인데 넓게 찾아지는 혹은 발견되는 PP죠. 어디에서? 사회 심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뭐 사회학, 그리고 정치과학, 그리고 뭐 경제학, 뭐 이런 거 등등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 경향은 자연스러운 경향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to view다. 보는 것이다. to 부정사가 명사구로 썼다. 뭐를 보는 것이냐?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뭘로 보는 것이냐? as primarily relating to the group instrumentally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겁나 어려운데 쉽게 풀면 일단 직역을 하면 수단적으로 어떤 그룹에 연관되어 있는 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보는 거다. 즉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는 거다. 아주 돈으로 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생겨서 좋아한다.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좋아한다. 이렇게 수단으로 사람들 보는 거죠. 대시하고 that is, 즉, 쌤이 이렇게 적어놨죠. 협력하는 것으로서 보는 거다. cooperating, 협력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협력하는 것으로서. 근데 어디에 협력을 하냐면 협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that other, 다른 사람들이 are seen, 보여지는 정도죠. 어느 정도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져야 되냐면 as potential source, 잠재적인 원천으로서 보여진다. 야는 지금 옆에 있으면 나중에 지금은 1,000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잠재적으로 1,000만 원 들고 있을 수 있겠다. 옆에 있어야지. 였다고 생각하는 거. of material reward, 물질적인 보상의 그리고 물질적인 비용의 잠재적인 원천으로서 보여질 때, 그때 그 정도쯤 돼야지 cooperating,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자연스러운 경영이라고 하더라. 문장이 참 길고 복잡했다. 주제는요. 사람들이 집단과 관계를 맺는 이유는 수단적, 물질적 이익이 추구에 있다. 관계의 강도는 개인적인 이득의 정도와 연결된다. 즉, 내한테 득이 안 되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못돼 빠졌죠. 이건 알지? 너도 그러잖아.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야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니까 내한테 공부를 도와줘. 야는 이분하니까 나의 사회적인 그런 올려주겠다. 야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뭐 돈가스라도 하나 얻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아들이. 슬프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경향이란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첫 번째는 경향을 소개해줘요. 자연적인 경향이 뭐냐? 사람들은 집단과 수단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즉, 수단이 있어야지 집단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보상, 손실, 틀. 보상과 손실은 금전적으로 이익이거나 손실로 프레임을 잡아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어, 아, 내가 이제 보상을 얻었구나. 아, 내가 야 만나서 손실을 얻었구나.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본다. 물질적인 감각. 세 번째, 보상 획득의 쾌락. 손실 경험의 고통과 연결. 아, 내가 저번에 돈 많은 아 옆에 있으니까, 그때 막 내한테 만 원 빌려주는 거 시원하게 그냥 니 해보라 카대. 이런 쾌락. 손실 경험. 야, 내가 돈 없는 아들 옆에 있으니까 아들 막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내가 그때 5천 원 뜯겨가지고 너무 슬프더라. 너무 고통스럽더라. 이런 물질적인 감각이 아들이 생기더라. 결론. 네 번째. 관계는 자원 교환이 개인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볼 때 관계가 발생한다. 그게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죠. 슬프다. 맞는 말이지만 슬프죠. 그러지 마라. 단톡방에 들어가는 이유. 뭔 단톡방을 찾아가지고 들어가, 너가. 왜 들어가? 뭐 단톡,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과학 모임 단톡방이 있다. 뭐왜 들어가? 뭐 재수하는 단톡방이 있다. 왜 들어가? 정보를 얻어내려고 뭐가 득이 되니까 유용한 정보를 줄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수단적인 관계라고. 순수한 우정 같은 건 없다. 라고 이 글에서 얘기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단어. instrumentally. 뜻이 뭐라고요? 수단적으로. 아까 전에 내가 이 단어가 굉장히 이 글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monetary. money에서 나온 거예요. monetary. monetary는 금전적. 완전 주제랑 연관돼 있죠. 이것도 외워야 되죠. 그 다음 beneficial. 이건 다 알 거야. beneficial 뭐야? 이득이 되는. 요거는 다 주제랑 연관돼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까지는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 요거는 실제로 빈칸 문제인데 사원고에서도 빈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장르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게 instrumental이나 monetary나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요런 핵심 단어와 연결해가지고 잘 기억하고 있으면 빈칸 문제 나와도 별로 안 어려울 거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넣어놓자. 오케이.